이야, 아주 멋진 뷰를 가진 카페입니다. 여기는 파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쿤입니다. 지난번 파타야 느끼말비 1편에서 전반적인 파타야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죠. 오늘은 2편으로서 그중 파타야 핵심 지역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파타야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넓은 해변과 수상 레포츠, 30여 개에 이르는 골프장, 또는 동남아 최대의 유흥지를 자랑하는 나이트라이프, 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한 시푸드 식당 등 파타야에서는 휴가 때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것들이 충족시켜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파타야는 크지 않은 지역이에요. 저 위에서 끝까지 20km밖에 안 됩니다. 북부 나클로아 지역과 남부 좀티엔 지역, 우측 배후 지역을 제외한 가운데의 빨간 지역, 가로 세로 3km밖에 안 되는 저 지역이 파타야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핵심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파타야 핵심 구역에는 4개의 큰 도로가 가로질러 있습니다. 저 해변부터 1번 도로, 2번 도로, 3번 도로, 마지막 4번은 대로가 되겠고 고속도로를 향하고 있죠. 교통 흐름은 보시는 대로 1번과 2번은 일방 통행이고 3번은 양방향 통행이고 4번은 뭐 대로니까 당연히 양방향이겠죠. 이 도로를 기준으로 저 삥삥 돌아가는 1번째 핵심 구역, 그리고 2-1구역, 2-2구역, 3구역, 도로, 대로 바깥에 4구역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이제 숙소, 교통, 유흥, 식사 이런 것이 되겠죠. 저 1번 구역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저 가로 길이가 한 3km밖에 안 되고 세로도 한 2-3m밖에 안 되는데 24시간 15바짜리 썽태우가 뺑뺑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에 어디에 숙소를 정하시던 간에 누리시는 편의성에 대해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 1번 구역을 차로 한번 쭉 가면서 보면 여기 앞에 분수대 있죠? 여기가 속칭 돌고래상이라는 것입니다. 요걸 돌아서 딱 나오면 여기에 이제 그 말씀드린 썽태우 기착지 출발지예요. 여기 맨 뒤에 차가 제일 먼저 출발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원하시는 곳에 배를 누르고 내리고 돈 주면 돼요. 바다가 딱 보이고 이제 파타야에 왔구나 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3km밖에 안 되는 도로에 좌우로 약 20개의 골목이 있습니다. 여기 1번, 2번 이 골목은 전부 일방통행이에요. 이렇게 쭉 들어가면 한 10서너 개의 골목은 거의가 호텔 아니면 식당, 마사지 이런 데예요. 주로 호텔이죠. 길이가 한 200m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또 이쪽으로 삥삥 도는 썽태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추천드리는 숙소는 이 골목들에 있는 숙소입니다. 사실은 어디에 있든지 별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모두 다 유흥시설과 식당, 마사지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파타야를 즐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골목들의 숙소가 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파타야 해변 쪽은 저렇게 보이긴 하는데 파타야 해변은 약간 보는 측면이 강하죠. 실제로 들어가 보면 물이 조금 더러워가지고 조금 수상활동은 웡하마시나 좀티엔 쪽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골목을 쭉 올라가가지고 6번 골목쯤에 이르게 되면 드디어 유흥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이혹이라고 태국어로 6번 골목이란 뜻입니다. 여기는 파타야의 대표적인 유흥인 바비어가 많은 곳이에요. 저녁 되면 이제 불야성이 되는 거죠. 이 바비어라는 거는 조그만 맥주바에 접대부두로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 6번 골목을 지나서 쭉 오시다 보면은 6-1이나 7번 골목, 그리고 13-123 골목에 가시면
말씀드린 그런 대표적인 바비어 말고 약간 색다른 게이바라든가 트랜스젠더 바라든가 혹은 마사지 시스템 같은 색다른 유흥을 맛보실 수도 있습니다. 차를 조금만 달려서 오면 이제 마지막 워킹 스트리트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가 많이 알려진 곳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비어의 확장된 형태, 그 바비어 안에 스테이지가 있고 댄서가 있는 아고고 바라고 불리는 유흥 형태가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파타야를 대표하는 두 가지가 바로 이 바비어와 아고고 바죠. 저녁이 되면 뭐 세계 각지의 사람이 모입니다. 요 안에는 식당도 조금 있고 이벤트도 조금 있긴 한데 뭐 청소년들은 출입 금지시키시는 게 좋아요. 민망하니까요. 뒷골목으로 쭉 나와서 달리면 아까 말씀드린 숙소는 좌측에 있고 우측편에는 작은 야시장, 짝퉁 시장 같은 게 있고 우리들이 많이 가는 그 트랜스젠더 쇼로 유명하죠. 알카자 쇼나 티파니 쇼 하는 공간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끄트머리에 가면은 한국 식당이 좀 모여있는 식당가가 있기도 해요. 저 지도에 보시면 우측 지도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바로 한국 식당입니다. 한국 식당도 저 라인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일본 구역에 가시면 뭐 숙박, 유흥, 식사, 교통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1 구역인데 여기는 3번 도로예요. 저 지도상에 까만색 줄로 있는 양쪽을 교행하는 단계죠. 요 도로는 파타야 해변에서 한 500m 떨어져 가지고 이제 한국 간판이 오른쪽에 뭐 용주골, 해장국, 마사지, 뭐 김군치킨 이런 한국 간판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길의 좌측은 좀 해변에서 가깝지만 우측은 해변에서 멀겠죠? 우측은 뭐 10년 전만 해도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국식 사우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좌측으로 내려가면 해변 쪽으로 가까운 곳에 내려가면은 2-1 구역인데 여기에 한국 분들이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타야의 대표적인 유흥 바비어나 아고고바 말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나이트 클럽이 아주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헐리우드라는 나이트 클럽이에요. 왼쪽에는 식당이 있는데 한국 식당과 이 나이트 클럽에서 술 마시고 나오는 손님들을 위한 그런 만남의 공간이 또 마련이 돼 있죠. 아마 추억을 가지신 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나이트 클럽입니다. 만남의 장소로 굉장히 유명했고 요 바로 앞에 봐도 코리안 레스토랑, 노래방 감정포차 그리고 저 앞에 넓은 식당이 있잖아요. 저런 데서 약간 은밀하고 자유로운 만남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요즘엔 조금 좀 색이 바랬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에는 많이 안 가봤어요. 옛날엔 좀 가봤는데 뭐 한국 간판이 많이 보이죠? 여기는 한국 식당이 좀 있습니다. 숙소도 파타야 해변가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가 있으면서 가격도 싸요. 근데 여기는 길이 해변가처럼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변가 유흥가 쪽으로 걸어 나가려면은 약간 애매해요. 좀 땀에 젖을 정도로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숙소나 식당 공간은 그럴듯하고 유흥가도 만남의 공간인 나이트클럽이 있긴 한데 교통이 조금 불편해요. 골프장 다니고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그 핵심 유흥가나 해변 쪽에 산책로 쪽을 가는 건 조금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2-2 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속칭 부아카오라고 말하는 거리고요. 지금 부아카로 메인 길을 가고 있어요. 여기는 서양 은퇴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은퇴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식당이 많고 빨래방도 많고 약간의 바비오와 아까 말씀드렸던 아고고 바도 있고 마사지 집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장기 거주자의 지역이고
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저 보시면 위에 지도에도 보면 빨간 표시가 없잖아요. 한국 식당이 여긴 거의 없습니다. 식사를 즐기기에는 조금 한국 사람한테는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좀 오래 살기에는 여기가 괜찮아요. 사실은 저도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저 좌우측에 보이는 조그만 높이의 건물들이 거의 미니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걸 운영을 해요. 밤이 돼도 여기는 뭐 거의 새벽 4시까지 문을 여는 곳이 많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편해요. 나가면 바로 여러 가지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조그만 식당이나 노점 식당도 굉장히 많은 곳이고, 이쪽으로 오면 그 LK 메트로라고, 소이 LK 메트로 골목이라는 유흥가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길이가 불과 500m 정도나 될까요? 이 소이 혹이나 워킹 스트리트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여기 체류자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텔도 수준이나 가격이 좀 애매하고 한국 식당도 별로 없어서 조금 불편한데, 여기 그 자유 골프 여행을 하는 한국형 골프바들이 몇 개 있어서 약간 장기로 오시는 한국 골프 여행자들은 여기에 좀 있습니다. 이곳은 숙박이나 유흥, 숙소가 수준은 좀 애매한데 가격은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장기로 오는 골프 여행객이나 은퇴자들이 많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구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번 도로의 오른쪽에 있는 곳으로서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뭐 거의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이 숙박업소는 호텔 종류는 거의 보이질 않고 주로 풀빌라 형태가 많습니다. 새로 지은 것들. 이 오른쪽에도 이게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풀빌라예요. 큼직하죠? 또 조금 지나서도 또 한국 분이 운영하는 풀빌라와 식당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 여기 이름 보시면 여기 왔다 가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우나도 있고 당구장까지 있어요. 식당도 많고요. 근데 문제가 뭐가 이렇게 붙어있질 않아서 멀찍멀찍 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마사지 같은 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 새로 구성된 데라 그래요. 여기 문제는 교통입니다. 여기는 거의 차를 렌트해 가지고 있는 상태이셔야 돼요. 어디 움직이려면 파타야 쪽으로 나가려고 해도 무조건 그랩을 불러야 되는 곳입니다. 단기로 와서 풀빌라에서 머물면서 룸사롱에서 유흥을 해결하고 떠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곳이 됩니다. 지금 저 눈앞에 보이는 고속도로가 화면 우측 상단에 저 빨간색 선 파타야로 내려오는 고속도로입니다. 화면상으로 보면 좌측이 되어 있고 저 지도상으로는 우측이 되겠죠. 저쪽이 4구역이 되는데, 제가 이 4구역을 구태여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에어비앤비로 검색을 하다 보면은 한 서너 사람 혹은 7, 8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단독주택이나 풀빌라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 4구역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4구역의 문제점은 이 가운데 이 철길이에요. 이 철길이 저 대로 방향과 쭉 동일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교통도 막히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철길 따라 양쪽으로 일방통행 도로가 있는데 신호등도 없어요. 운이 나쁜 날은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몇 번 친구들과 함께 풀빌라를 렌트해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불편합니다. 금액 로스는 둘째치고 시간 로스가 너무 많아요. 이 단기간으로 며칠 놀러 와가지고 왕복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파타야의 큰 장점 하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파타야는 이 골프장이나 유흥공간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게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그런 면을 좀 고려해 보시라는 점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맺은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구역은 뭐 숙소, 유흥, 식사, 교통 모두 무난하고
가장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2-1구역이나 2-2구역은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추억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3구역은 폴빌라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좀 돈 좀 쓰고 싶으신 분들, 4구역은 싼 폴빌라나 숙소가 많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파타야에 휴가나 골프 여행을 오셨을 때 숙소 선택이나 동선 선택 등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밴드 쿤리의 태국 골프에 오시면 파타야 골프장 가격 정보나 제 개인 골프 스케줄이 있습니다. 시간 맞으신 분들은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